여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숨막히는 진실을 파헤치는 공간 수요 미스터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미국 유타주의 붉은 사막, 지평선 너머로 타들어가는 노을, 그리고 그 정막을 깨고 달리는 흰색 캠핑카 한 대를요.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22살의 금발 미녀 개비 페티토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방금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여행 중이라는 사진을 올렸고 전 세계 수만 명의 낯선 이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그녀의 삶을 동경합니다. 개비의 사랑스러운 외모와 햇살 같은 미소는 그녀의 인스타그램 여행 감성과 딱 들어맞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SNS가 세상의 중심인 요즘 연예인도 부럽지 않을 행복을 누리는 개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환한 미소의 유효기간은 단 1초였습니다. 셔터 소리가 멈추는 순간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옆자리에는 그녀의 약혼자 브라이언 런드리가 앉아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쥔 손등에 핏대를 세운 채 개비의 숨소리 하나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주할 진실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2021년 여름 미국은 한 소녀의 실종에 집단적인 광기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가 예뻐서? 아니면 여행지가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녀가 올리는 그 눈부신 사진들이 사실은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는 것을요. 자, 이제 시간을 2021년 8월 12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유타주의 뜨거운 태양 아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를 찢습니다. 한 목격자가 신고를 했거든요. 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출동한 경찰 앞에 나타난 개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맨발이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을 떨며 손톱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있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인스타 스타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작은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개비는 자신을 때린 브라이언을 처벌해달라고 울부짖는 대신 오히려 경찰의 바지를 붙들고 애원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그를 체포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좀 싸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완성본입니다. 가해자는 여유롭게 미소 짓고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라고 믿으며 자책하는 지옥. 브라이언은 옆에서 경찰과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어린 딸을 훈육하는 인자한 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말이죠. 경찰은 결국 그들을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하고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개비를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던 채로요. 그로부터 보름 뒤 8월 25일 개비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스탠, 잭슨에서 신호가 안 잡혀요. 스탠, 즉 개비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보낸 메시지였는데요. 미국에선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보다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스탠, 잭슨에서 신호가 안 잡혀요. 단순한 안부 인사 같나요? 하지만 개비의 어머니는 직감했습니다. 개비는 평소 할아버지를 절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개비의 손가락을 빌려보낸 가짜 안부. 그리고 그날 이후 개비의 모든 SNS는 침묵에 잠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개비가 사라졌는데 9월 1일 브라이언은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함께 타고 떠났던 그 흰색 캠핑카를 몰고 말이죠. 그는 집마당에 차를 세우고 태연하게 부모님과 인사를 나눕니다. 약혼녀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인이 여행 중에 증발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온 산을 뒤지고 미친 듯이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브라이언은 놀랍게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집 뒷마당에서 가족들과 캠핑을 즐기기까지 하죠. 그의 침묵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비의 시신 위에 덮인 차가운 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SNS를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개비에게 그것은 인생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완벽한 커플이라는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매일 죽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그녀의 웃는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동안 브라이언의 손길은 그녀의 목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뜨거웠던 8월, 그 좁은 캠핑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이언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전 세계는 왜 이토록 기괴하게 이 사건에 매료되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포장지를 한꺼풀씩 벗겨내 보려 합니다. 필터 속에 갇힌 진실, 그 서늘한 심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1년 여름 9월 1일 브라이언 런드리가 플로리다 노스포트의 자택 앞마당에 홀로 캠핑카를 세우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230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3700km, 서울 부산의 7배에 달하는 그 먼 길을 그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고 차 안에는 개비의 향수 냄새와 그녀가 쓰던 소품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겠죠. 브라이언은 그 정막 속에서 혼자 운전대를 잡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동안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놀라운 건 그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치 지독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평범한 직장인처럼 굴었습니다.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차를 닦고 마당에서 캠핑을 즐겼습니다. 개비의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고 제발 내 딸이 살아있는지만이라도 말해달라고 애원할 때 그는 변호사 뒤에 숨어 마시멜로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침묵은 대중의 분노를 넘어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유튜버 부부가 우연히 찍은 여행 브이로그 영상. 그 화면 구석에 박제된 8월 27일 저녁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와이오밍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의 황량한 비포장도로 옆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흰색 캠핑카 한 대. 영상 속 그 차는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브라이언이 설계한 소름 끼치는 시간의 마술을 목격하게 됩니다. 8월 27일 캠핑카는 와이오밍의 차가운 숲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브라이언은 그 차를 타고 플로리다에 나타났습니다. 이 며칠간의 시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개비를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두고 며칠 동안 그 곁을 지키거나 혹은 주위를 맴돌다가 결국 그녀의 물건들이 가득한 그 차를 홀로 몰고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고 햄버거를 사 먹고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는 개비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개비가 살아있다는 환상을 심어줘야 했으니까요. 시시는 부패해가고 있는데 온라인상의 개비는 여전히 여행 중이어야만 그의 도주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연인의 인격까지 철저히 도구로 이용한 이 잔혹한 연극은 9월 19일 수색팀이 덤불 사이에서 개비의 유해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막을 내립니다. 발견된 개비의 상태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부검의의 소견은 단호했습니다. 사인은 수동적 교살. 도구 하나 없이 오직 인간의 두 손으로 상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힘을 가해 목을 조른 것입니다.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생명이 꺼져가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가능한 가장 원초적이고 지독한 살해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공권력의 총구는 플로리다 늪지대로 숨어든 브라이언을 향했습니다. 경찰견과 드론, 헬기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지만 그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듯 했습니다. 대중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완벽한 탈출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10월 20일 물이 빠진 늪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브라이언의 시신과 낡은 방수 가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서 발견된 젖은 노트 한 권, 그 속에는 개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브라이언의 자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듭니다. 반성이나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비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녀를 위해 구원을 베풀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추악한 자기 합리화. 과연 그 노트 속에는 어떤 구체적인 궤변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이 비극적인 연극의 관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브라이언 런드리의 수첩 속에 갈겨 써진 그 오만한 문장들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라 죽은 연인에 대한 마지막 가해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죽였다는 논리. 여러분,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지독한 악취가 맡아지십니까? 그는 개비가 와이오밍의 거친 황무지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녀를 참아볼 수 없어 자비로운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마주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개비의 유해 그 어디에서도 추락이나 사고로 인한 치명적인 골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가녀린 목에 남은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온 힘을 다해 짓누른 선명한 압박의 흔적만이 침묵 속에 외치고 있었죠. 브라이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개비를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이 언제든 끝낼 수 있는 소유물로 여겼던 겁니다. 비극의 불씨는 여기서 꺼지지 않고 브라이언의 가족이라는 거대한 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개비가 실종되어 온 세상이 뒤집혔던 그 황금 같은 시간 동안 브라이언의 부모가 보여준 태도는 인륜의 경계를 시험했습니다. 딸의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며 개비의 아버지가 보낸 절규 섞인 편지들은 읽지도 않은 채 수취겁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부모는 아들이 돌아온 날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들이 늪지대로 사라지기 전 함께 캠핑을 즐기며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훗날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우리를 더욱 경악해 합니다. 브라이언의 어머니가 가해자인 아들에게 보냈다는 사체 유기를 도와주겠다 라는 취지의 편지 의혹까지 불거지며 이 사건은 한 연인의 비극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거대한 은폐 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부모는 아들의 범죄를 감싸기 위해 온 세상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리 없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침묵의 방패 뒤에서 개비의 부모는 매일 밤 딸의 시신이 들개들에게 훼손되지는 않을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유튜버 부부의 우연한 제보가 없었다면, 그리고 만약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눈이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압박하지 않았다면
과연 진실은 햇빛 아래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개비는 영원히 실종된 인스타 스타로 남고 브라이언은 어느 평온한 도시에서 새로운 가면을 쓴 채 또 다른 완벽한 일상을 업로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브라이언의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는 개비의 고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완벽한 연인이라는 가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개비의 의지를 꺾기 위해 그녀의 숨을 멈췄고 그 후에는 자신의 죄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위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늪지대 진흙탕에서 건져낸 그 젖은 수첩, 그 속에 적힌 궤변을 우리는 사랑의 흔적이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악마의 자기 합리화라 불러야 할까요? 브라이언의 유골이 발견되고 사건이 종결된 듯 보였지만 진정한 비극의 절정은 그가 남긴 잉크 번진 수첩, 그리고 그를 괴물로 키워내 저택의 문 안쪽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추악하고도 흥미로운 이면, 브라이언 부모와의 잔혹한 법적 공방과 그 밑바닥에 깔린 가스라이팅의 심리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라이언이 사라진 뒤 개비의 부모는 브라이언의 부모인 크리스토퍼와 로버타 런드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들은 아들이 개비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었죠. 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이른바 소각 편지는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어머니 로버타 런드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야 한다면 내가 대신 가겠다. 시신을 유기해야 한다면 삽을 들고 나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모성애일까요? 아니면 괴물을 완성시킨 마지막 조각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브라이언이 개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근원을 찾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브라이언에게 개비는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세계를 빛내줄 소품이었고 그 소품이 고장나거나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 할 때 그는 폐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모는 그 폐기 과정을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가스라이팅의 전형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장기에 무조건적인 칭찬만을 줍니다. 나쁜 행동을 꾸짖지 않고 잘못까지 덮어주며 너는 틀리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순간 자식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한 포식자로 진화합니다. 브라이언이 유서에 쓴 그녀를 위해 죽였다는 궤변은 사실은 그가 평생 부모로부터 학습해온 자기 합리화의 최종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법정에서 브라이언의 부모는 차가운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개비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캠핑을 가고 마시멜로를 구울 수 있었냐고 오열할 때도 그들은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개비의 진실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신들의 평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 공방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시된 행복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SNS 속에서 그토록 우아하고 평화로웠던 런드리 가족의 일상은 사실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모래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한 인간을 서서히 파괴하는지 목격합니다. 개비는 생전 영상에서 끊임없이 사과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그래요. 제 잘못이에요. 그녀는 브라이언의 폭력보다 브라이언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심리적 압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의 자존감을 깎아먹으며 그녀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었고 결국 그 상자의 뚜껑을 영원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 소송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중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쫓았던 것은 단순히 미모의 인플루언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보여주기식 삶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소유욕, 그리고 그 괴물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부모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그 비수는 개비의 심장을 찌른 브라이언의 손보다 더 깊숙이 남겨진 이들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난 지금 우리는 이 잔혹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넘겨야 합니다. 결국 늪지대 진흙탕에서 건져올린 브라이언의 수첩은 그 자체가 우리 시대가 낳은 거대한 오답 노트였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도 그것을 자비로운 선택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비틀린 자존감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브라이언을 괴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 괴물에게 먹이를 주고 발톱을 갈아준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식의 감정만을 세상의 절대선으로 믿었던 부모의 맹목적인 그림자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풍경을 정면으로 마주해 봅시다. 자녀가 타인의 영혼을 짓밟고 규범을 어겨도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상처받은 네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해. 라며 무조건적인 방어막을 쳐주는 부모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이 거세된 채 오직 나의 기분과 나의 권리만을 학습하며 자란 아이는 결국 브라이언처럼 타인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품으로 전락시킵니다. 내 자식이 귀에서 행한 그 무분별한 감싸기가 도리어 자식을 자신의 죄를 직면할 줄 모르는 비겁한 살인자로 완성시킨 겁니다. 부모가 아들의 범죄를 인지하고도 삽을 들고 나서겠다는 그 뒤틀린 모성애는 결국 개비라는 한 소녀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인간성마저 영원히 매장해 버렸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스마트폰 필터로 보정해 올리는 그 완벽한 하루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성스럽게 편집된 박제된 허상입니까? 개비는 자신의 불행을 감추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더 밝게 웃어야 했고 브라이언은 자신의 추악함을 가리기 위해 죽은 연인의 SNS를 도용해 가짜 행복을 연기했습니다. 우리는 화면 속 화려함에 열광하며 정작 바로 옆에서 신음하는 진실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좋아요와 타인의 부러움이 인생의 유일한 성적표가 된 시대. 우리는 어쩌면 모두 개비이거나 혹은 브라이언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에 저당 잡힌 삶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보여지는 허상보다 중요한 것은 필터 뒤에 숨겨진 투박하고 정직한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됨으로써 얻는 가짜 안정감보다 비록 초라할지언정 스스로의 발로 서는 자유가 훨씬 더 고귀합니다. 박제된 미소는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지만 진실한 마음은 화려하지 않아도 영원히 썩지 않는 울림을 남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조,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름의 기만. 이 세 가지가 얽혀 만들어낸 지옥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밝은 화면을 잠시 끄고 거울을 보십시오. 그곳에 서 있는 당신은 과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진짜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성껏 박제된 또 다른 허상입니까? 진실은 언제나 필터 너머에 있습니다. 오늘 수요 미스터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우리 채널은 더 의미있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